아시죠? 조기철 이선혜 사장님이 저렇게 7대 사장이세요. 아마 그래서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저는 그 스폰서님이라는 존재가 사실은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크게 와닿지 않았고 모든 거를 어쨌든 전달은 스폰서님한테 전달을 받긴 했지만 모든 거를 저 혼자 했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멀리 있어도 굉장한 영향력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요. 처음에는 원망도 되게 많이 했어요. 왜 옆에 안 계시나? 그리고 왜 이런 비전을 나한테 알려줘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이런 원망도 한번 해봤었고요. 지금은 진짜 감사하고요. 이거를 알려주신 스폰서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파트너들을 챙기고 이렇게 해가면서 저 자리에 가신 스폰서님들이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요. 이렇게 저한테는 스폰서님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간만에 서니까 떨리네요. 아니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선혜 사장님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친정이 대구인 거잖아요. 친정이 대구여서 가끔 이제 친정엄마한테 AS를 받으러 내려갑니다. 얼굴이 너무너무 안 좋았었기 때문에 가끔 피부 관리와 허리가 아파서 그 허리 경락을 받기 위해서 가끔 친정에 내려가면요. 엄마가 그 경락하시는 원장님한테 같이 가서 이렇게 받고 했었어요. 그때 갈 때마다 저는 그 얼굴 피부를 좋게 하기 위한 그러니까 성인 여드름이 한 15년 넘게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좋게 할 수 있는 화장품을 굉장히 추천을 많이 받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만났던 게 180도라는 화장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180도라는 제품을 전달을 받아서 그냥 전달만 받았어요. 제품만 받았고 제가 회원가입 다 하고 그냥 제가 주문을 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쓰라는 얘기 전혀 없었고요. 180도를 처음 받아서 한 6개월 정도를 늘려서 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화장품을 뭔가를 바르면 뭐가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주 소량을 화장품에 발랐던 거죠. 그래서 한 6개월을 늘려 썼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는 과정에서요. 대구에 있는 저한테 전달을 해주신 그 경락하시는 스폰서님이 저한테 강의를 들으러 한번 오라고 얘기를 하세요. 대구까지. 저 서울에 있는데. 근데 갔을까요? 안 갔죠. 그 멀리 그 기차값을 들여가지고 가라고? 안 갔습니다. 한 2번 정도 거절을 했고요. 3번째 또 이렇게 초대를 하는데 네가 들으면 정말 너무나 괜찮은 강의니까 꼭 한번 들어보라고 하시는 거죠. 사실은 그 강의를 듣기 위해서 갔다기보다는 그냥 엄마 얼굴 한 번 더 보려고 그렇게 해서 갔어요. 갔는데 이런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돈을 내야 된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에 이 강의를 듣는 거냐라고 하면서 돈을 내고 첫 세미나를 저는 들었습니다. 처음 들었던 세미나가 김태수 박사님 세미나였어요. 그 박사님이 엘빈 토플러가 썼던 책, 처음부터 최근에 썼던 책까지 이렇게 나열을 하면서 경제 흐름을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많이 꽂혔었어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저런 경제 흐름이 변화되는 경제 흐름 속에서 나는 어떠한 경제 활동을 해야 하나 처음으로 저를 현실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뉴스키는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는 김하순 사장님 강의였는데요. 그냥 내리 잤습니다. 잤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만났던 게 그렇게 세미나를 듣고요. 그 다음날 일요일날 저는 아침에 서울 올라가기로 이제 기차표를 끊었는데 물리래요. 기차표를 더 많이 뒤로 미루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번 나와서 얼굴 관리를 해주겠다고 하시는 거죠. 근데 그때 그분이 턱이 저 완전 사각이었거든요. 근데 그 턱이 갸름해지면 너무 예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가장 큰 고민이 그 턱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이제 기차표를 뒤로 미루고 그 데모를 받게 됩니다. 실험 데모는 이런 거 전혀 없었고요. 1시간 동안 갈바닉만 문질러 주시나 봐죠. 근데 그거를 받고 서울을 올라가는 그 기차간 내내 올라가는 내내 창문을 계속해서 보면서 제 얼굴을 보게 돼요. 근데 1시간 동안 갈바닉을 받았으니 얼굴이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얼굴이 쪼그라들어 있는 거죠. 그리고 아주 매끈한 피부결. 그거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포인트 리더 위에 상위 스폰서님과 저는 홈파티 데몬이라는 걸 이렇게 받게 됐던 거고요.
그렇게 해서 받았던 그 데모 때문에 저는 제품에 관심이 생겼어요. 그동안 발랐던 180도라는 제품이 어떤 거였는지 궁금했고 그분이 해주셨던 갈바닉이 어떤 건지 되게 궁금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180도를 쓰고 있는데 제 피부가 변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 많이 있었던 잡티가 조금 옅어지는 것 같았고 많이 올라왔던 뾰루지가 가라앉는 것 같았고 기존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피부결이 만들어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그때서부터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피부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제품들과 그런 컨설팅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마지막에는 어떤 호르몬, 나쁜 성분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요. 이 제품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좀 이렇게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인터넷 검색을 그때는 해서도 전혀 나오는 정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 가면 이 제품에 관한 정보를 들을 수 있냐고 물었더니 여기 선능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끊임없이 나오기 시작해요. 제품 알아보러, 제품 검증하러.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나왔었는데요. 그 제품을 알아보면서 진짜일까? 저들이 하는 얘기가 진짜일까? 그렇게 해서 한번 써보고 먹어보고 진짜네? 진짜? 그러네? 궁금해서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는 어느 정도 타이밍이 됐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업을 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를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이 그림? 본 것 같으시죠? 어디서 보셨나요? 네, 여러분들 라이언 시스템북의 스타트업 96페이지에 보시면 이 그림이 나옵니다. 제가 파트너들하고 요즘 미팅을 하고 다시 제 고객을 놓고 리크루팅을 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플로 차트를 저는 굉장히 많이 보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일하는 데 있어서의 순서죠. 그리고 내가 고객을 데리고 리크루팅을 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 고객이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면 어디쯤에서 막혀있는지, 왜 막혀있는지를 내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플로 차트이죠. 그쵸? 그래서 이 플로 차트를 보고 저는 내가 왜 뉴스킨을 하게 됐는지 포인트를 한번 보니까요. 이거였어요. 그분이 저놈은 서울에 있으니까 이 먼 데까지 강의를 들으러 올 것 같진 않아. 초대를 하지 않으셨으면 저는 없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상관없는 거죠. 거리가. 너한테 정말 이거를 들려주고 싶어라든 그 마음과 함께 어떻게든 저는 세미나를 들었던 그 계기가 저로 하여금 현실 점검을 하고 한 번쯤 뉴스킨을 훔쳐볼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는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제품을 써서 처음에 그러니까 스폰서님이 너무 잘했던 게 잘하셨던 게 그 사람이 니즈에 맞는 그 데몬이었어요. 그 사람 니즈에 맞는 데몬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가 저를 만나기만 하면 턱을 깎아야 된다고 턱을 너는 깎아야 된다라고 맨날 성형외과 가서 턱 깎자고 이제 얘기를 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턱을 어떻게든 없애주려고 1시간 동안 문질렀던 그게 계기가 돼서 저는 제품을 알아봤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에 궁금해, 뭐를 필요로 하는지 그거를 파악하고 데모를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제품을 알아보게 됐지만 결국은 내가 계속해서 이 제품을 썼던 거는요. 저는 그거였어요. 뉴스킨의 철학이었어요. All of the good, none of the good. 그러니까 내가 다른 걸로 절대 옮기지 않고 이 제품을 끝까지 쓸 수 있었던 거는 바로 그거였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공부를 처음에는 강의가 그닥 많지 않았어요. 제가 사업했을 초창기 때는 프로덕트 책자를 저는 엄청나게 들고 봤어요. 그래서 앞에 8대 특성이라는 그 부분을 읽고 감동을 받고요. 그 다음에 특히 그거 아세요? 썬라이트를 설명하는 데 보면 에멀전이라는 그거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자외선을 차단하는 성분이 안쪽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쪽에 있어서 절대 자외선이 뚫고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공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저는 그거를 보고 나면요. 막 누구든지 만나서 그거를 얘기를 막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사람들한테 많은 뉴스킨을 전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저는 처음에 그 고객이 뭐가 가장 피부에 고민이 있는지를 파악하려고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거를 첫 번째 느끼게 해주기 위한 작업을 좀 많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고객이 왜 우리 처음에 그렇잖아요. 처음에 이제 뉴스킨 제품을 쓰고 나면 이전과 다르게 굉장히 피부가 많이 변화하는 걸 느끼긴 하지만 그게 어느 순간 계속해서 좋아지진 않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다가 한참 쓰고 나면 어느새 내 피부가 또 좋아 있는 걸 성큼 느끼게 되는데 그때까지 고객이 잘 못 기다리고 옮겨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럴 때 저는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다시 그거예요. 바디버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뉴스킨과 다른 거를 쓰지 않고 반드시 뉴스킨을 써야 하는 그 올러브드 너너브드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사업적인 사업을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게 됐던 계기는요. 이거였어요. 시스템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 시스템이라는 존재는 스폰서예요. 저는 처음에 이제 이 제품이 너무 좋아가지고 전달을 하면서 사업자가 이제 됐었고요. 그 다음에 진짜 힘들었어요. 2,000포인트 하려고 그때는 2,000포인트, 3,000포인트 뭐 이거를 하려고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1년 동안은 저 마음대로 했던 것 같아요. 1년 뒤에 대본 가방을 꾸리기 시작했고요. 그 대본 가방을 숨기면서 다니면서 대본을 하면서 또 그렇게 사업자 유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제가 너무 이 과정을 거쳐오면서 너무 잘했던 거는요.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은 시스템에 나갔어요. 리더스쿨도 나갔고요. 저는 그룹이 없었잖아요. 그룹이 없어가지고 초창기 때는 뭐 개인적으로 미팅하는 어떤 다른 사업장이 하는데도 기웃거려서 참여를 해봤었고 나중에는 POT 최은영 사장님이 하시는 그룹에도 또 가서 잠깐 했었고 그러다가 나중에 랑아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서 뿌리를 내리면서 그제서야 사업적 파트너들이 생기고 제 그룹이 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 한 그룹에 뿌리를 내린다라는 거는 정말 저한테는 너무 감사하고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어쨌든 다니면서 나는 현실 점검을 했었고 저는 돈을 계속해서 벌었어요. 학교를 졸업하고요. 대기업을 들어가서 돈을 계속해서 벌었는데 한 육아 때문에 제가 그만두고 다시 이제 일을 하지 않으로 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뭐 결혼하고 아이한테 집중하고 이런 것보다 제 삶을 생각하는 게 좀 많이 컸어요. 그래서 일에 대한 만족감을 가지려고 했었고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을 만들려고 되게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39, 40이 되던 그때쯤에 내가 그동안에 다녔던 대기업이라는 배경은 전혀 쓸모가 없다라는 걸 되게 크게 많이 느끼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럴 때 이게 사업으로서 많이 와 닿았던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았는데 처음에 저의 목표는요. 처음에 저의 목표는 야 세상에 이런 제품이 없구나. 이런 제품을 모르고 다른 제품을 더 비싼 돈을 들여서 쓰고 있는 그들이 진짜 너무 안타까워서 되게 얘기를 많이 하기 시작했고요. 근데 뭐 서울에 산지 전 얼마 안 됐었기 때문에 인맥은 없었어요. 그냥 큰애 학교 엄마 몇 명. 그 다음에 콜드라는 걸 해보고 싶었어요. 인맥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저녁을 집에 이렇게 막 차려주고 또 가방을 들고 나갑니다. 화장을 막 새로 하고 피부가 안 좋았기 때문에 한 4, 5시만 되면 피부가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세수를 하고 화장을 하고 대본 가방을 들고 또 한 번 나가봅니다. 근데 저한테 콜드라는 건 진짜 어려웠어요. 그 문 여는 거를 너무 못해가지고요. 한 10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했던 콜드 이제 몇 군데가 여지껏 지금 소비자와 사업자로 이제 남아있는 분이 있으세요. 그 콜드 문 여는 거를 극복을 해보려고요. 별 얘기를 다 합니다. 제가 생일날 난 다시 태어날 거야 뭐 이러면서 생일날이요. 콜드 하려고 나가서 그냥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백화점에 가서 100만 원 넘는 가방을 하나 삽니다. 사서 집에다 딱 놓고요. 나는 오늘 저 가방을 살 수 있는 돈을 벌기 전엔 안 들어갈 거야. 뭐 이런 결심도 하면서 콜드를 해봐요. 진짜 문 여는 거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겨우 그날 5집을 문 열고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극복들을 하면서 저는 회원을 만들어서
제가 첫 번째 생각했던 목표는 저거예요. 제품을 좀 공짜로 써봐야겠다. 뭐였냐면 처음에 그냥 제가 아는 분들한테 너무 이 제품을 너무 다르다라는 걸 알려주면서 그들이 조금씩 쓰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한 5만 원, 6만 원에 그냥 그 캐시백이 이렇게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스폰서님이 이제 하시는 얘기가 너 그거 조금만 더 하면 20만 원 정도 이제 들어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정도면 나는 제품을 공짜로 쓸 수 있겠구나. 그냥 그거였어요. 제 첫 번째 목표는 그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보상을 공부하기 시작해요. 혼자서. 그 PDF 파일로 되어 있었거든요. 보상을. 쫙 열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아무리 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어찌됐건 회원을 많이 만들어가면 2,000포인트를 맞추면 사업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게 이제 저한테는 이제 왔었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든 실적 확인을 열었을 때 2,000포인트라는 걸 내가 해내야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몇 명과 더 인맥 확장을 위한 콜드 그런 것들을 하면서 2,000포인트를 이제 근근히 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제품 공짜로 쓰려고 20만 원을 이제 목표를 달성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선능을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여기 와서 사무실비를 거의 반을 내요. 그리고는 이제 나머지 10몇만 원 정도 가지고 뭐 제품은 택도 없는 거죠. 근데 안 나오면 안 될 것 같고 한 주를 안 나가면 내가 뭔가를 놓칠 것 같고 그거를 놓치면 나는 사업이 잘 안 될 것 같고 끊임없이 일주일 동안 내가 회원들을 누구를 만나면서 오는 부정들을 내가 어떻게든 물리치고 다시 내가 봤던 뉴스킨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안 나올 수 없었어요. 그냥 그래서 저는 습관처럼 진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제가 저렇게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전달을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느꼈던 얘기는 저거였어요.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일을 보란듯이 해내고 싶었대.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본 게 맞다라는 거죠. 내가 본 게 분명히 이 제품에 가치 있고 정말 쓸만하고 너무 괜찮고 정직한 이 제품을 그들한테 증명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고 끊임없이 배우면서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에 제가 두 번째 목표는 저거였어요. 노후연금 그래 100만 원 정도 나올 때까지만 내가 만들어 놓고 그만두기. 이 힘든 거를 나는 안 할 거야. 이러면서 이제 100만 원을 만들기 위한 거를 합니다. 근데 회원 수를 많이 늘리는 거는 저한테 굉장히 좀 힘든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람을 잘 안 만나는 사람이었어요. 솔직히 전화도 잘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몇 명 만나는, 내가 만나는 그 분들이랑 굉장히 깊이 오래 사귀는 그냥 그 정도의 사람이었지, 굳이 내가 찾아가서 뭐 이걸 해줘 뭐 이런 요청 같은 것들을 하면서 내가 그들과 많은 사람과 사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리크루팅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사업을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저는요, 사업이 왜 사업을 이제 제가 결정적으로 이걸 사업으로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는 그 얘기였어요. 저는 늘 이제 조금은 지금보다 더 잘 살고 싶고 지금보다 조금 더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내 노후는 그냥 뭔가 멋진 노후, 그냥 막연한 그런 생각들을 늘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점점 더 수입은 줄어가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은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았었는데, 여기 앞에 서 계시는 분이 어쨌든 네가 현재의 너는 5년 뒤에 네가 했던 행동의 결과이고 앞으로 5년 뒤, 10년 뒤는 네가 현재 뭔가를 다르게 변화해서 행동하지 않으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게 전 되게 충격적이었고요. 그래? 그러면 이것도 일로서 한번 봐야 되는 거네? 근데 이거를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근데 어느 날 백만장자라는 분이 오셔서 이제 강의를 하시는데 강의를 너무 못하시는 거예요. 말을 진짜 못하시는데 백만장자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그게 되게 진솔하게 들렸어요. 진짜 같이 들렸어요. 그래? 그러면 저분이 한 7년 정도 걸려가지고 백만장자라는 자격이 돼서 저런 삶을 살고 있다면 나는 뭐 잘 나가는 그건 아니더라도 한 10년 정도 더 걸려가지고 저 자리에,
그리고 저렇게 말씀을 못 하시는데도 저 자리에 갈 수 있는 거면 나도 그럼 할 수 있겠다 였어요. 저한테 동기부여는 그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아이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리크루팅을 이제 사업을 이제 막 적극적으로 하게 됐었고요. 리크루팅을 하면서 연금 100만 원을 만들었어요. 파트너가 생기니까 100만 원이라는 게 저한테는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제가 한 150만 원을 받으면서 진짜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전에 저는 이제 강의라는 걸 조금 했었거든요. 하면서 진짜 하루 6시간 강의를 하고 400만 원 돈을 벌었던 사람이 뉴스킨에서 150만 원을 벌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울었는데 왜 그랬을까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진짜 내가 순수하게 나의 노력만으로 뭔가를 해냈다라는 그거, 그리고 그게 어떤 가치가 있어서 앞으로 확장될 거라는 그 생각 때문에 되게 많이 감격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욕심이 조금 더 늘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루비라는 단어가 이제 들리는 거예요. 이제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루비를 도대체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근데 나중에는 오기가 생겼어요. 진짜 더러워가지고. 그러니까 루비는 찍고 그만두겠다고. 그래서 그게 목표였어요. 그렇게 해서 루비를 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에메랄드 때 저는 첫 무대 인정식을 올라갔었어요. 루비 때도요. 저는 안 올라갔어요. 스폰서님들도 없었고 누가 옆에 올라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었고요. 그냥 루비 찍고는 안 올라가고 싶었는데 그냥 그래서 안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파트너가 시스템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안 되겠다. 내가 올라가는 거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에메랄드 때 처음 올라가면서 진짜 무진장 울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선혜 사장님 막 이렇게 안아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해서 저의 목표가 에메랄드의 목표였고요. 그 다음에 6라인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데 너 왜 다이아 안 가고 가만히 있어? 라고 옆에서 누가 현대라인 사장님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갔어요. 저는. 이렇게 지나온 거 보면요. 사실은 그냥 쉽게 되어지는 거는 아니었지만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에 조금 덜을 목표를 잡고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이제 작년 17년도 말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게 있어요. 성장이라는 단어. 그리고 성장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성장이라는 단어를 놓고 봤더니 잘하시는 분들, 성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봤더니 목표에 대한 집중력이 무진장 높은 거예요. 목표라는 거를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 나한테 그냥 세우는 목표 말고 도대체 어떤 목표를 세워야 되지? 이런 생각을 또 했던 것 같아요. 가슴 떨리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2018년이 다가오니까 목표를 세워야 되니까 일단은 세웠어요. 나름 목표를. 근데 그 목표를 내 거 같지 않은 그런 느낌 아세요? 난 팀엘리트 갈 거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그래서 되게 하고 싶은 그런 목표 말고 그냥 그런 목표를 이제 세우고 해마다 왔던 저를 발견을 하게 되고요. 그게 아니라 정말 다른 목표를 세워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제가 만난 분이 이분이에요. 혹시 아세요? 김승호 회장님? 스노폭스라는 그 도시락 프랜차이즈를 하시면서 굉장한 성공을 이룬 분인데요. 우연히 중앙일보에서 인터뷰한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굉장한 충격을 받게 돼요. 지금은 한 4천억대 자산가가 되어 있고요. 이분이 다르게 성공하신 분들하고 좀 많이 달랐던 게 뭐냐면 성공한 이후 자기의 삶에 대한 가치, 만족도가 높은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뉴스킨과 너무 많이 닮아 있는 거죠. 자기는 주변에 100명의 사람들이 백만장자가 되는 거를 원한대요. 그리고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뭔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름 비전과, 그러니까 김밥집을 하더라도 이분 나중에 나와요. 김밥집을 하더라도 비전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단순히 돈을 내가 얼마 벌 거야 라는 목표 말고 나는 나중에 이렇게 나오냐면 매장을 열더라도 매출 몇 조 원, 매장 몇 개를 가질 건지 그러한 비전과 목표를 갖고 일을 해야지만 그만큼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요. 이분이 미국에 이민을 가서 7번의 사업에 실패를 하면서 마지막 스노폭스로 이렇게 성공을 하기까지
진짜 극히 평범했던 분이 그러한 성공을 하기까지 그 쌓아놨던 노하우를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풀어내는데 그 노하우를 저도 따라 해보고 싶은 거예요. 따라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기 시작했던 게 하루에 100번씩 100일간을 써보래요. 그거였어요. 이분이 지금의 와이프를 만나는 데 있어서도 사귀기 전부터 하루에 100번씩 그 여자를 사귀고 싶다라는 그 목표를 100번씩 매일 같이 썼대요. 그리고 나서 실제 그 여자분과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는 하루에 100번씩 100일간을 쓰면서 이뤄냈던 목표가 7가지가 된대요. 근데 그거를 완성을 하면 무조건 그 목표는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제가 또 이분을 만나게 돼요. 제가 성장이라는 단어를 갖고 고민을 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저의 4대 스폰서님이신 천명장자 이정수 사장님한테 미팅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진짜 하고 싶네요. 진짜 그거를 너는 이루고 싶네요. 정말 하고 싶다고. 지금은 안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이렇게 미팅을 해주셨어요. 해주신 내용을 사람들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선은 간절히 한번 원해보래요. 간절히 원해. 아마 많이 들으셨던 내용이에요. 근데 유난히 이제 꽂혀서 들렸어요. 근데 간절히 원하는데 너가 지금 현재 간절히 원하는 게 없으면 2018년도 끝에 가면 너는 원하지 않는 곳에 있을 거예요. 저 그 말이 너무 무섭게 들렸어요. 뭔가를 원하고 있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너는 원하지 않는 곳에 가 있을 거라는 그 말이, 그러니까 뭐든지 원해야 되는. 사장님들 뭐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나는 죽어도 깨어나도 2018년도 끝에 가면 3,000포인트는 자동으로 뜨게 하고 싶어. 정말 그것만큼은 내가 원하고 싶어. 그거를 생각하면 나는 막 설레. 그러면 그런 목표를 정하세요. 그냥 아주 멀리 있는 내가 설레지 않는 그런 목표 말고 그런 거를 좀 원하는 게, 그렇게 원하는 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 목표가 이루어진다고 무조건 믿으래요.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늘 듣던 말인데도 그날만큼은 이게 너무나 다르게 들렸습니다. 어쨌든 믿으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믿으라고 하는데 사실은 잘 안 믿기잖아요. 내가 설정한 목표가. 그런가요? 이뤄내면 그냥 이루는 거고 아님 말고. 전 좀 해마다 몇 년간을 그렇게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님 말고. 그런데 그걸 믿기 위해서 저는 100번 쓰기 100일간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20번까지 매일같이 써봤거든요. 20일 동안 매일같이 써봤는데 처음에는 쓰면서 내가 도대체 이 짓을 왜 하고 있지? 손목도 아프고 그리고 집중도 안 돼요. 그 100번을 쓰는데 조금 쓰다가 맞아, 내가 오늘 할 거 뭐 빠졌어. 다른 거 하다가 또 이렇게 쓰다가 맞아, 그 사람한테 연락해야 돼. 또 그거 하다가 막 이렇게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던 게요. 시작을 하기는 했는데 그래서 너 2018년 목표가 뭔데? 라고 물으면 빨리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목표가. 그런데 한 20번 정도를 매일같이 썼더니요. 그 목표가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 목표가 바로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날은 랠리에서 막 이렇게 피를 받고 쓰는 날은 엄청 간절히 기도하면서 씁니다. 막 글씨를 정성 들여서 쓰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 목표를 100번을 100일간을 써보면요. 나중에 그 목표가 완전히 내게 된대. 내 몸속에 그냥 들어와 있대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목표가 완전히 내게 돼서 내가 이룰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만드는 방법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해보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거를 우선 만들고요. 그 다음에 믿기 위해서 저는 그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목표를 이룬 사람한테 한번 조언을 구해보래요. 한번 얘기를 들어보래요. 그렇게 해서 제가 몇 분한테 얘기를 들었더니 정말 비슷한 상황에서 결국은 해내신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 들으면서 조금 더 나는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해야 될 거는 행동하라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요.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선생님들 끊임없이 LOI 스쿨에서도 듣고 뭐 이렇게 했지만 예전에 저희가 브레이크로님 회장님이 성공을 하기 위한 핵심 요소 5가지 얘기하셨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똑같아요. 첫 번째 뭔가요? 꿈과 목표를 설정하라. 두 번째, 확신해라. 꿈을 설정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확신해라. 그 다음에 뭔가요? 행동하라. 그 다음에 리드. 맞나요? 처음에 원하는 게 없으면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되어지는 게 없어요. 그게 너무 중요해요. 그때로 브레이크로니 회장님도 얘기하셨던 게 뭐냐면 첫 번째 꿈과 목표 설정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 과정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CD에서. 그게 생각이 나요. 똑같이 성공하신 분들이 이미 다 했던 얘기를 나는 이제서야 절절히 깨닫는구나. 그렇게 해서 저는 2018년을 다시 설정을 해봤습니다. 이 수어폭스가요. 선능력 큰 길 건너편에 가면 있어요. 있더라고요. 찾아서 직접 가봤고요. 실질적으로 이 수어폭스를 어떻게 경영하는지 경영인형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감동을 하게 되고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이렇게 가가지고 먹고 하면서 이분이 쓰신 책을 여러 권을 사서 읽고 있는데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나 스스로다. 나는 내 생각의 결과물이다. 나는 내 생각대로 살 수 있다. 나는 내 생각대로 미래를 만들 수 있다. 그냥 그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가 내가 되어질 거기 때문에 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결과가 없을 거라는 거를 선생님들도 함께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해서 잘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좀 하고 싶은 얘기 더 많았는데 시간을 보면서 쫓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두서없는 얘기들을 들으셨던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목표라는 키워드 그리고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2018년을 이렇게 달려가고자 합니다. 사장님들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